안녕하세요. 피터라이드입니다. 18년, 19년 자전거계에서는 점점 에어로가 이제 키워드였죠. 이게 주목을 받으면서 바야흐로 에어로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작은 디테일에도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도 그렇게 예전부터 보여드렸던 이제 그 자전거의 저항 발생 요소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공기 저항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물체의 단면적으로 보는 공기 저항 개수를 보면은 단순히 그 모양에 따라서 12배까지도 공기 저항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양의 공기 저항 개수를 만들어내는 두 모양을 보여드리면 위쪽에 있는 이제 단면적에서 위로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에 있는 이런 실린더 모양이 아래에 에어로포일과의 모양과 같은 양의 공기 저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그 막대 같은 거를 자전거의 케이블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작게 보이는 케이블이 웬만한 에어로프레임의 헤드 튜브의 굵기 정도만큼이나 많은 공기 저항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기함 에어로 자전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BMC건, 자이언트건, 스페셜라이즈드건, 캐논데일이건, 트랙이건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새로 내놓는 자전거의 외관을 봤을 때 보여지는 케이블이 전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로드 자전거에서 케이블 루트가 발생되는 것은 일단 레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 앞변속기, 뒤변속기 이렇게 총 4개의 케이블이 레버에서 프레임으로 연결되게 되죠. 요즘 에어로 자전거들이 이런 케이블을 내장시켜서 숨기는 데는 미관 역시 중요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에어로 성능을 위한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다들 저마다의 모델을 내놓으면서 더 빠른 성능 혹은 숨겨진 케이블로 인한 에어로 효과 이런 광고들을 하는데 과연 얼마나 수치적으로 도움이 되고 공기역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난 무조건 인터널로 숨기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장 케이블의 단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케이블을 숨기는 방법에는 일단 익스터널 핸들바에 바 테이프를 묶는 경우가 있겠고요. 핸들바 안으로 넣는 경우, 핸들바에 이제 스템 안까지 넣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가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후자로 갈수록 이제 정비나 인스톨레이션이 힘들어지고 세팅을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면서 케이블의 굽힘 자체가 늘어나서 당길 때의 마찰력 증가로 인한 성능 저하를 들 수 있습니다. 메카닉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케이블 사용하는 이제 구형 마돈이라든지 이거의 브레이킹 세팅이라든지 벤지 바이어스의 브레이킹 이런 거는 진짜 악몽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런 성능 저하는 브레이크에서는 케이블 대신 유압 브레이킹을 쓰면서 해결이 되었고요. 이게 에어로 모델들이 거의 다 디스크 브레이크로 간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압의 경우에는 오일이라는 유체를 가지고서 압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제 케이블을 쓰는 방식보다 굽어짐이나 전체 튜빙의 길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변속의 경우에는 전동이나 이탭 같은 무선으로서 해결이 되었죠. 물론 이제 세심한 세팅이나 최상급 케이블, 변속선 이런 거를 쓰면은 어느 정도 만족한 변속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전동이나 무선으로서의 얻는 이득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됨으로써 프레임 공학자들은 이제 실사용할 때 루팅을 고민하지 않고 에어로에만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에어로 면에서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 중 하나는 서벨로인데요. 저도 이번에 기변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가격이 너무해서 포기했던 게 서벨로의 S5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S5를 내놓으면서 서벨로에서도 기술 문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공돌이들 회사답게 자전거판에서 이렇게 자신있게 기술 문서랑 데이터를 공개하는 회사가 몇 개 없는데 서벨로는 조금 다르긴 하죠. 이 문서를 살펴보면은 꽤나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1세대랑 2세대의 차이는 28W나 되는데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오면서는 5.5W의 향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 무한히 발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감안을 해야겠죠.
그리고 2세대에서 3세대로의 이제 변화를 보면은 가장 큰 차이는 새로워진 스템과 아예 사라진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케이스는 새로 나온 S5의 Full Internal 스템과 두 번째 케이스는 보통 스템에 에어로바를 단 케이스, 그리고 3번은 보통 스템에 에어로바를 장착을 하고 케이블을 드러나게 설치한 이 세 조건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실험군의 이제 목적은 1번과 2번을 이제 수치를 비교를 해보면은 신형 에어로 스템을 내놓으면서 이제 얻은 효과를 구형 스템과 바를 비교를 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요. 2번과 3번의 이 비교를 해보면은 단순하게 케이블을 제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고 1번과 3번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면서 콕핏 부분에서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따로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세부적인 실험 환경을 보면은 뭐 과연 공돌이들 회사답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컨트롤이 잘 돼 있던 실험이었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1번 대비 2번에서는 17g, 2번 대비 3번에서는 30g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g이라는 게 이제 공기 저항의 단위로 쓰이고 있는 단위기는 한데 이거를 와트로 환산을 하면은 신형 S5의 스템에서 공기 저항으로 얻는 이득은 30g이라고 하는 게 48kg에서는 4W 정도의 차이가 됩니다. 이거를 보면은 S5의 경우에는 내장 케이블로 인한 공기 저항의 이득은 13g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왜냐면 30 빼기 17이니까요. 이 13g의 차이는 48kg에서는 1.7W의 세이빙을 얻게 되고요. 하지만 2세대 S5 자체도 이제 에어로바 세팅을 하고 케이블링도 거의 인터널로 되면서 노출되는 케이블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보통의 이런 주렁주렁 달려있는 케이블이 사라짐으로써 얻는 저항은 훨씬 크겠죠. 또 생각을 해보시면 2세대에서 3세대로 가면서 얻은 이득의 30%가 간단하게 케이블 제거하는 데서 오는 그런 효과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트랙이 마돈을 내놓으면서도 비슷한 데이터를 공개했었는데요. 풀 인터널 에어로 스템 방식과 보통 스템에 노출된 케이블의 방식에서 37g의 차이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4.8W 정도의 차이고요. 그리고 스페셜라이즈드에서도 자기네 에어로 터널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면서 이제 루베를 가지고 실험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케이블을 네 종류를 설치를 한 상태와 제거한 상태, 이런 실험에서는 45km의 속도에서 약 2.5W의 차이를 얻었더군요. 정리를 하자면 케이블링의 노출로 인해서 손해보는 파워는 노출된 케이블의 길이나 속도에 따라서 대략 2에서 3W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누구에게는 의미가 없는 3W가 되겠고요. 하지만 어떤 프로들한테는 1년 진짜 미친듯이 훈련해야 올릴 수 있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3W가 될 수도 있고, 우승이냐 뭐 10위권 받기냐의 차이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3W가 되겠죠. 게다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프레임 같은 거를 에어로폴이나 뭐 캄테일 뭐 이런 쉐입으로 디자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케이블을 없애주는 거는 케이블 자체가 이제 실린더 모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정면으로 오는 바람 외에도 사이드에서 오는 바람, 여 앵글이라고 하죠. 이런 다각도에서 오는 바람에 대해서도 모든 각도에 대해서 일정하게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죠. 왜냐면 실린더는 둥글기 때문에 앞에서 오는 바람이나 옆에서 오는 바람이나 다 같은 코에피션트를 가지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윤활이나 뭐 구동이나 뭐 자세에 달린 그런 장비들과는 달리 에어로 디자인은 이제 한번 세팅되면은 쭉 세이빙이 가능하면서 스프린트 같은 걸 할 때 뭐 60, 70km까지도 올라갈 때는 뭐 10W 정도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게 되는, 왜냐면 제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런 중요한 요소죠.
저나 많은 분들한테는 이제 재미로 보는 영상이고, 많은 회사들이 더 좋아진 에어로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주장에 이제 그게 도대체 얼마나냐라는 궁금증을 가졌던 분들의 의문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재밌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